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단어, 바로 장상피화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지를 펼쳐보니까 장상피화생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뭔지, 암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서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상피화생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상피화생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먼저 장상피화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장상피화생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 위의 구조를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위 안쪽은 위점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 위점막은 위산과 소화효소를 분비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점막이 오랜 기간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점막 세포가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치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점막 세포가 장점막 세포처럼 바뀌는 현상, 이것을 장상피화생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장은 창자를 뜻하고 상피는 점막의 표면 세포를 말하며 화생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점막이 장점막처럼 변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암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암에 걸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위점막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이고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장상피화생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 속에 사는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위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위점막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장점막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략 성인의 절반 정도가 이 세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 간에 전파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감염되어 평생 위 속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역시 헬리코박터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을 자주 드시면 위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집니다. 이런 자극이 수십 년간 쌓이면 위 점막 세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이 위 점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장상피화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만성적인 음주는 위험을 유발하여 장상피화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도 노화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손상을 받아도 잘 회복되던 위점막이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변화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장상피화생은 고령층에서 더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분이 짠 음식을 즐기면서 담배까지 피우신다면 위 점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커지겠죠. 장상피화생의 종류와 등급, 장상피화생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장상피화생의 유형이나 정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완전형과 불완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전형 장상피화생은 위 점막세포가 소장의 점막세포와 비슷하게 변한 경우입니다. 반면 불완전형 장상피화생은 대장의 점막세포와 비슷하게 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불완전형 장상피화생이
완전형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형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상피화생이 위의 어느 부위에 있느냐, 얼마나 넓은 범위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위의 아래쪽 부분인 위전정부에만 국한된 경우보다 위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류와 등급은 의료진이 추적 관찰 주기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이 정보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장상피화생과 위암의 관계.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장상피화생과 위암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상피화생이 위암의 위험인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의학에서는 위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상 위점막에서 시작해서 만성 위염이 생기고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고 장상피화생이 발생하고 이형성증이 나타난 후 최종적으로 위암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코레아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데 한국과 일본 같은 위암 호발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는 바람 경로입니다. 이 경로만 보면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장상피화생 환자 중에서 위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연간 100명 중 한두 명 미만 정도로 보고됩니다. 대부분의 장상피화생은 평생 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걱정을 해야 하느냐고요? 그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위암을 예방하거나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다는 것은 위 점막이 정상보다 취약한 상태라는 신호이므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즉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차가 당장 고장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고등을 보고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으면 큰 고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장상피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고 대응하면 됩니다. 장상피화생의 증상. 그렇다면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사실 장상피화생 자체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시다가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식후, 불편감 같은 증상들이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장상피화생 때문이라기보다는 동반된 위염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장상피화생이 심하다거나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 점막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시경뿐이니까요. 진단 방법. 장상피화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위 점막을 직접 관찰하면 정상 점막과 장상피화생이 있는 점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는 부위는 정상 점막보다 약간 하얗게 보이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찾아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조금 떼어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조직 검사에서 장상피화생 여부가 최종 확인됩니다. 요즘은 일반 내시경보다 더 정밀한 관찰이 가능한 확대 내시경이나 색소 내시경 같은 방법도 사용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장상피화생의 범위와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검사, 요소 호기 검사, 혈액 검사 등 여러 방법으로 헬리코박터 감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리,
자, 그러면 장상 피화생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 수준에서 장상 피화생을 완전히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한번 변한 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약이나 시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장상 피화생 자체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조합한 제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약을 복용합니다. 제균 치료가 장상 피화생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후 위암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장상 피화생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제균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상 피화생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금연하고 음주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위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위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내시경 추적 검사입니다. 장상 피화생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더 자주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장상 피화생의 범위, 유형, 동반 질환 등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검사 일정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의 목적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위암도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면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앞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이요법입니다.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찌개, 국,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위 점막에 좋지 않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며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세요. 너무 맵거나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음식 온도는 적당히 식혀서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탄 음식과 훈제 음식을 줄이세요. 고기나 생선을 직화로 구울 때 생기는 탄 부분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은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위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폭식하거나 굶었다 먹었다 하는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위 점막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흡연자라면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는 절제하세요.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양을 줄이고 자주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장상 피화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와 위장 운동에 영향을 미쳐 소화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적절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비만 역시 위암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장상 피화생이 있는 분들이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입니다. 흔히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약물들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위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이런 약물을 꼭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위점막을 보호하는 약을 함께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나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위에 부담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선택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세요. 정기검진의 중요성. 이제 정기검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에게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상피화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없이는 상태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에는 불안전형 장상피화생인 경우, 장상피화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 위축성 위염이 동반된 경우,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자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 긴 간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므로 본인에게 맞는 검사 주기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으실 때는 가능하면 같은 병원에서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바꾸셔야 한다면 이전 검사 결과지와 내시경 사진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점막에 사는 나선형 세균입니다. 위산이라는 강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끈질긴 세균이죠. 이 세균이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나아가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균 치료는 항생제 2가지와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3제요법이 기본입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약제 내성 문제로 비스무스라는 약물을 추가한 4제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균 치료의 성공률은 약 80에서 90% 정도입니다. 치료 후에는 제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요소 호기 검사라는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균 치료 중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중간에 약을 빼먹으면 제균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 복통, 입안의 쓴맛,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약을 다 드시면 좋아지지만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균 치료 후에도 재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있으면 함께 치료받는 것이 좋고 치료 후에도 위생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 잠시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상피화생이 위암의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암은 어떤 질환인지,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암입니다. 발생률로 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암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조기 위암, 즉 암이 위 점막이나 점막, 바로 아래층에 국한되어 있는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심지어 아주 초기의 조기 위암은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어서 위를 잘라내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술이 복잡해지고 항암 치료가 필요하며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암 위험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면 혹시라도 암이 생기더라도 가장 치료하기 좋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오히려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검사를 받고 아무 문제 없다면 안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조기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심리적 관리,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암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가지세요. 막연한 두려움은 잘못된 정보나 정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장상피화생에 대해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장상피화생이 곧 암이라거나 어떤 음식이나 건강식품이 장상피화생을 치료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불안이 심하시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식습관 개선, 금연, 절주, 정기검진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도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걱정을 안고 있으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지지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 장상피화생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장상피화생은 암인가요? 아닙니다. 장상피화생은 암이 아닙니다. 위점막세포가 장점막세포처럼 변한 상태로 암전 단계 병변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암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보다 위암 위험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무조건 위암이 되나요? 아닙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 중 실제로 위암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장상피화생은 평생 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장상피화생을 완치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장상피화생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얼마나 자주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검사 주기를 정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특별히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나요? 특정 음식이 장상피화생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염식, 규칙적인 식사 등 건강한 식습관이 위점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나요? 장상피화생에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적인 식습관 개선과 정기검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가족에게 유전되나요? 장상피화생 자체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 감염은 가족 간에 전파될 수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장상피화생이나 위암이 있으면 본인도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으세요. 긍정적인 마무리. 자, 오늘 장상피화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점막세포가 장점막세포처럼 변한 상태입니다. 암은 아니지만 위점막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이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만성위염, 좋지 않은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암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위험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상피화생을 완전히 되돌리는 치료법은 아직 없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금연하고 음주를 절제하고 정기 검진을 잘 받으세요. 이것이 장상피화생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